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또 오랜만에 중국의 짭퉁 시리즈입니다. 중국은 또 짭퉁을 잘이라기보다는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죠? 중국에 또 오늘은 또 뭐까지 짭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이것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엔 뭘 짭퉁으로 만들었을까? 가끔 한국도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고, 그 다음에 한국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물건 파는 방송 이런 거 많잖아. 근데 중국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요런 방송을 또 짭퉁으로 만듭니다.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에도 뭐 중국 방송 나오고, 그 중국은 제일 지금 많이 하는 방송이 물건 파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쇼호스트라고 하죠. 쇼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건을 파는데, 자, 중국 라이브 방송을 보면 방송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시청자 수가 갑자기 폭발하고 주문 숫자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댓글창에 막 대박이다, 막 와 바로 샀다, 링크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막 폭풍 막 올라오고, 막 진짜 열기가 많은 그런 방송이 있잖아. 근데 그거 다 조작되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로 핫해가지고 그 쇼호스트가 인기가 많고 파는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핫한 방송도 있겠지만, 반면에 조작되는 방송이 그렇게 많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중국 라이브 커머스의 가짜 트래픽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류량, 중국말로 하면 슈아 류량이라 그래. 류량. 뭐 사진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이런 그러니까 야, 진짜 이것도 참 얘네들 대단해. 이런 작업장들 본 적 많죠. 핸드폰 막 수백 대 이렇게 깔아놓고 이게 다 하나하나의 유저인 거야. 이걸로 막 댓글도 날리고, 봐봐, 이 화면 보면 다 똑같은 방송 보고 있어. 똑같은 방송 보면서 이걸로 댓글 한번 날렸다가 저걸로 좋아요 눌렀다가 이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국이 작업장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매장이 아닙니다. 이거 핸드폰 매장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폰과 폰들 사이에 이게 다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슈아 류량이라고 하는 거야. 류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조회수, 클릭수, 댓글수, 뭐 주문수, 이게 다 류량이라 그래요.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트래픽 같은 거지.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트래픽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상하이에서 뭐 식품 판매하는 뭐 인플루언서가 이제 식품을 판매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3만 유엔을 줬대.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해달라 이런 거지. 한국 돈으로는 600만 원. 그리고 방송은 딱 20분짜리였어요. 20분. 근데 20분 안에 라이브 딱 하면서 이제 라이브에 막 주문이 들어오는데 20분 만에 600개가 팔린 거야. 무슨 물건인지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20분 만에 600개가 팔린 거예요. 근데 20분 만에 600개면 꽤 괜찮은 매출이잖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이면 1분에 3개씩 팔렸다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잖아. 또 20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20분 만에 얼마나 팔렸습니다. 600개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나니까 더 주문하실 분들은 사이트 가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주문하세요. 이렇게 하고 20분짜리 딱 방송을 끝냈어. 여기까지 딱 보면 그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도 약 1,400만 명이었대. 그 다 반품됐냐고요?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결제된 거는 딱 4건이야. 실제로 주문된 거는 딱 4건이고 나머지는 싹 다 유령 결제, 유령 주문.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인플루언서도 이런 식인 거야.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인플루언서가 1,000만이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예요. 걔네들은 팀이 있잖아. 걔네들이 직접, 그리고 그 1,000만이라는 팔로워 중에 가짜 팔로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팔로워 수를 위한 그냥 유령 팔로워들도 엄청 많고, 그냥 그 인플루언서 자체가 이런 팀 자체를 운영해요. 이 팀을 그냥 직접 운영해. 자, 몇 분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내가 방송을 할 거거든. 그때 댓글 올리면서 좋아요 폭주시키면서 주문 막 넣어. 그럼 이제 얘네 작업장 애들이 이렇게 많은 핸드폰으로 막 미친 듯이 막 댓글 올리고 주문 올리고 막 좋아요 누르고 막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주문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 얼마가 나갔고요. 지금 20분 만에 60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심리가 뭐야? 야, 이거 나만 몰랐나? 이거 이렇게 핫한 제품이었어? 뭔데? 와, 이렇게 좋아?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지금 왜 이렇게 올라왔냐면, 이거를 돈을 주고 홍보를 시킨 그 사람도 어떻게 4건밖에 결제가 안 됐지? 분명히 599건, 600건이 주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 회사의 특정 직원 1명이 141건을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그 작업하는 애가 나머지를 다 주문을 했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가 산 게 아니라 내부에서는 주문을 쌓아가지고 방송 화면에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진짜 사람들이 따라 사게 유도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는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신고를 했고 그 인플루언서는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왜 이게 주문으로 속이느냐라고 봤는데 중국은 뭐 GMV 총거래액이라는 지표가 있대요. 근데 이게 GMV 주문 GMV는 주문만 누르면 결제 안 해도 이게 잡히는 수치가 있대.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는 거야. 주문을 하고 결제됐을 때 이게 팔렸다라고 이 통계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일단 주문하면 이제 주문 한 건, 주문 두 건, 주문만 하면.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주문만 하면 이제 그 트래픽이 쌓이는 거야. 한 건, 두 건, 100건, 200건, 500건, 599건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주문만 하고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계정 동원해가지고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도 집단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인플루언서가 뭐 이런 거를 광고를 하러 갔어. 야, 이거는 그래도 뭐 1시간 안에 몇 개 정도는 팔려야 그 말이 되지 않니? 그러면 이제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인플루언서가 오늘 팔 물건이 자동차야. 자동차가 20분 안에 막 1000대 팔리면 이상하잖아. 그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식인 거지. 물건에 따라서. 중국은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게 흐이찬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색과 검은색의 산업, 그러니까 검은색 산업,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 당연히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팔고 좋은 댓글 많이 올라오고 하면 야, 이게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사가잖아.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거를 회색 산업을 그냥 이걸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게 다 단속이 되는가는 그건 또 딴 얘기죠, 그죠? 또 한 개는 상하이, 이거는 상하이 짜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범죄단이 주문 한 건당 10엔, 20엔 수수료를 받고 10엔, 20엔 하면 2,000원, 4,000원이야. 그 정도 수수료를 받으면서 라이브 중에 같은 배송 주소, 같은 패턴으로 집단 주문을 넣어가지고 불법 이익 약 500만 yuan, 500만 yuan이면 10억이에요. 일주일에 가짜 주문 9,000건을 만들어줬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정상 상인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조작 상인들은 가짜 주문으로 랭킹과 노출을 훔쳐가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랭킹이 올라가고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매매자들이 이제 들어오겠지, 구매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못 간다 이거야. 돈을 발라가지고 이제 노출을 시키고 막 가짜 조작을 해야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번다 이거지. 이런 수법도 있고, 또 이런 거 가짜 리뷰, 가짜 추천글, 이거는 뭐 한국도 많죠, 그죠? 돈만 주면 뭐 네이버나 뭐 네이버 리뷰나 뭐 이런 거 좋은 말 써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중국도 이런 가짜 리뷰, 가짜 추천글까지, 심지어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가짜 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경쟁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단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악플을 내 경쟁사한테 거기 때려버려. 그럼 막 평점 떨어지고 막 다 악플 되잖아. 그런 식. 그리고 또 어떤 수법들이 있느냐. 진짜 이거 진짜 약간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 오늘 또 이거 뭐 웃긴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온라인 라이브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뭐 컵라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연출한 느낌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공장에서 이 컵라면을 팔고 있고 이 뒤에 상자를 이렇게 박스로 쌓아놓고 이게 진짜 겁나게 잘 팔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앞에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딱 하는데, 보시면 잠깐만, 보이죠? 앞에 카메라가 팔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물건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래. 계속 제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공장에서 이 컵라면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 뭐 지금 주문이 물려 있고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이죠? 이게 똑같은 것들이 그냥 돌아. 요 밑에 보입니까? 똑같은 게 그냥 계속 도는 거야. 붙여놨죠. 요 밑에 보이죠? 붙여놓은 게, 이게 위에 거가 이제 지나가면 요 앞에는 이제 카메라 안 보이거든. 앞에 계속 레일이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걸로 알지, 시청자들은. 근데 이거는 계속 그냥 이것만 그냥 여기서 그냥 도는 거야, 이게. 위에 거 가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보이죠? 밑으로 떨어가지고 밑에 거가 다시 올라오고, 그냥 무한 반복.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오프닝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거 그쵸, 내부자가 유출한 거지. 뭐 이건 내부자들이 뭐 찍어 놓든가, 아니면 진짜 이게 뭐 좀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사기를 치면 무조건 이건 노출되게 돼 있어. 그리고 이거 카메라로 찍는 이런 산업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아까 또 뭐 있었는데, 중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단체로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물건을 파는 라이브 쇼호스트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체로 사기꾼을 이렇게 키워요. 얘네들이 다 단체로 이제 대중들 상대로 사기칠 사람들이야. 막 카운트다운 하면서 와 지금 4억 돌파했습니다 막 이렇게 어떤 톤으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민심을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지금 다 대본을 주고 다 교육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그 범죄 단지랑 뭐가 달라 이게. 다 대본이야 대본. 대본을 주고 정말 연기자처럼 와 지금 다 팔립니다. 와 지금 매진 임박입니다 여러분. 와 지금 뭐 어쩌고 사람이 마음을 막 달달 볶는 그런 멘트를 적어줘가지고 다 같이 막 이렇게 외치면서 연습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 온라인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 퓨마잖아. 유명 브랜드야. 근데 이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이건 뭐 무슨 국산 뭐 이상한 브랜드겠지 그지? 근데 뭐냐면 이거야. 물건을 팔아요. 정말 비싼 운동화다. 명품 운동화. 근데 이거 요번에 싸게 잘 나왔다. 이거 절대 짭퉁 아니다. 짭퉁이면 만약에 이거 짭퉁이다? 짜이페이산. 중국에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짜이페이머, 짜이페이산, 짜이페이시. 한 개 짭퉁이다? 난 너한테 10개 배상해 줄게. 운동화는 짜이페이산. 운동화 이거 진짜거든? 네가 싸잖아. 근데 네가 샀는데 이거 만약에 짭퉁이잖아? 내가 3개 더 배상해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와 믿고 사잖아. 그래가지고 저거 진짜인가 보다. 아니면 얘가 3개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어. 주문을 했는데 뭐가 왔느냐? 짭퉁이 4개가 왔어. 그러니까 짭퉁이면 내가 3개 더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예 초반부터 짭퉁 4개 약속 지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짭퉁이면 내가 3개 더 준다 했으니까 4개 보내줬잖아. 약속 지켰잖아. 야 이거 말 한 대로 했잖아. 난 말 한 대로 그대로 난 팔았다. 오 마이 갓. 와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로맨스 스캠 그런 거 있지. 여러분들 여기도 내 방송 보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많아. 제 방송의 남녀 비율 보면 남자가 70%고 여자가 한 30%예요. 그 정도 비율이거든. 중국에 또 사기치는 수법 중에 그 로맨스 스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데 로맨스 스캠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맨스 스캠이지. 어떤 진짜 여자아이가 남자한테 아저씨 오빠 이러면서 난 너무 힘든데 뭐 이거 좀 빌려줘라 뭐 돈 좀 보내줘라. 근데 뭐 그 돈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2만 원만 보내줘라 10,000원만 보내줘라. 가여운 목소리로 어린 여자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뭐 오빠 아저씨 입장에서 10,000원 20,000원은 보내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요런 애가 그 10,000원 20,000원을 100명 1000명한테 받으면 그 돈 단위가 어마어마해지잖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좀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 목소리가 谢谢哥哥晚安爱你哦. 谢谢哥哥晚安爱你哦. 오빠 고마워 사랑해 잘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뭐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뭐 10,000원 20,000원 못 도와줄 게 뭐가 있냐. 감사합니다. 형 중국 정신 나갈 것 같아 어지러지해. 그래. 야 이게 더 정신 나갔어.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얘야. 다시 들어볼래? 我现在好多了，哥哥我可以过来看我了，只是有个情况。谢谢哥哥，晚安，爱你哦。 이렇게 사기치다가 잡힌 거야. 사기치다가 잡혔는데 이 신고한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우리는 사귀기로 했고 아직 안 만났는데 내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튀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공안이 그걸 잡아줬는데 자, 네 여자친구가 잡혔다. 봐라. 맞는지 한번 봐라. 네 여자친구 잡혔으니까 맞는지 한번 봐. 이러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자, 말해봐. 我现在好多了，哥哥我可以过来看我了，只是有个情况。谢谢哥哥，晚安，爱你哦。所以在这 야 지금 저걸 보고 있는 저 새끼는 오우 쉣 God damn.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소리에 속지마. 여러분들 목소리에 속지마. 갑자기 오는 골골한 목소리를哥哥我现在好多了. 야 흉내도 못 내겠어. 어떻게 이 목소리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중국의 방송은 이流量, 트래픽 이거를 속이기 위해서 또 뭐까지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온라인 방송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한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트래픽을 위해서 한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구라고 있잖아요. 뭐 물론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하지만 막 이제 사람들 뭐 더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하여 뭐 간장으로 샤워도 하고 뭐 밀가루로 온 집안에 뿌리고 막 그런 엽기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이게 트래픽을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건 되게 1차원적인 거야. 맞잖아. 1차원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네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난 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엽기적인 말이라든지 아니면 웃기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나의 섹시한 모습이라든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건 다 보여줘. 이건 되게 1차원적인 어그로를 끄는 방법. 중국은 약간 좀 차원이 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 전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얘가 완전 틱톡에서 난리가 났다가 나중에 이제 끝났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여자가 한 명 있었어. 이름이 방종이었어. 방사장. 임산부야. 여자야. 방사장. 임산부 여자인데 말투가 뭐 김비서 왔어? 그래 한번 돌아보자. 그래 따라와. 그러니까 말투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여장부야. 여장부 스타일. 그러면서 옆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부축을 해줘. 남자들 비서진들 와서 막 부축을 해줘. 그러니까 얘가 사장인 거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뭐 85인치짜리 TV가 있어. 야 저기 85인치 TV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냉장고 여기 물류회사에 지금 창고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저건 저기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얼마짜리 이거 다 가격 얼마까지 눌러. 야 그거 사인 안 해주면 계약 안 한다 그래. 약간 뭐 진짜 완전 그냥 비즈니스 저기 말투 있잖아. 그리고 완전 진짜 완전 그 슈퍼우먼 비즈니스 워먼 강한 여자의 그런 느낌으로 막 밑에 남자애들 남자 비서진들을 막 부려먹어요. 그리고 막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고 있어. 임산부야. 야 물류비 총 얼만데? 얼마면 이따가 나한테 계산해가지고 그거 세금 계산서 떼라 그래. 뭐 이런 거 비즈니스 용어들 있잖아. 그리고 뭐 오늘 내가 가져간 물건들은 뭐 어떻게 처리하고 뭐 어떻게 처리하고 말을 되게 막 좀 되게 뭐 터프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막 너무 막 진짜 임산부가 임신한 몸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너무 멋지다 이러면서 이 임산부가 뭐 이렇게 파는 물건들 그걸 따이호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뭔가를 팔 거 아니야. 뭐 그게 전자제품이든 뭐든 뭔가 이 여자 임산부 사장님한테는 뭔가 믿음이 간다 하면서 물건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댓글이 올라와. 이 사람을 오래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댓글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야 잠깐만 이 여자는 임신을 3년을 했는데 왜 애가 안 나오냐. 화이타이 싼니 알랐자마 하이부성나.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좀 이상한 거야. 아니 좋아 임산부고 컨셉이 임산부인데 난 일을 잘해. 근데 나는 우리 남편보단 내가 일을 더 잘하고 내가 비즈니스 워먼이니까 나 임신한 상태에서도 나와서 내가 일해. 그러면서 뭐 내가 남편도 먹여 살리고 약간 이런 컨셉이야. 멋있잖아.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임산부 물건 사주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임산부 컨셉이었어. 임신 안 했어.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뭐 비즈니스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냥 뭐 사장도 아니야. 그냥 그런 말투를 연기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되게 우상화. 여자들도 이런 여자 좋아하잖아. 와 언니 나도 언니처럼 이렇게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 CEO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 언니 빨아주면서 이 언니가 파는 물건도 사주고 돈 많이 벌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컨셉이었어. 싹 다. 배 안에 뭐 넣은 거냐고? 그냥 뭐 쿠션 같은 거 한 개 넣은 거야. 뭐 났는데 야 여기 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냐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부분을 막 캡처해서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지. 여자는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은 그런 식으로 이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이 쇼 호스트가 차원을 약간 넘어섰어. 예를 들면 한국의 쇼 호스트들은 아직 그래. 이게 왜 좋고 이건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발명을 해냈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리고 말을 잘하면서 제품의 뭐 성능 잘 따지면서 잘 파는 이게 쇼 호스트인데 중국의 쇼 호스트는 이제 약간 좀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하는 거야. 아예 그냥 컨셉을 그냥 아예 만들어버려. 난 딴 사람이고 그냥 진짜 임산부가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이제 다
다 보내. 다 실어 보내. 택배비 얼마라고? 뭐 얼마라고?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는 내가 다음에 우리 뭐 하루 이틀 비즈니스 할 거야? 다음에 내가 또 살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 가격으로 해줘. 맞춰줘. 이러면서 막 그냥 컨셉인 거야 나.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그런 컨셉질로 막 물건을 파는 와중에 작업실 가보면 이제 핸드폰이 수십, 수백, 수천 대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걸로 이제 트래픽 조작. 얼마 전에 또 이런 컨셉이 있었어. 야, 이것도 대박이야. 자, 뭐 이상한 이런 두건을 막 쓰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명품 백들을 팔아. 근데 명품 백을 이렇게 파는데 이게 막 배경이 막 그렇게 정상적인 배경이 아닌 거야. 정상적인 배경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쇼호스트의 이름은 네 글자야. 我是小偷. 난 도둑이야. 그러니까 컨셉이 이거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도둑인데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 백을 우리가 훔쳤다 이거야. 훔쳤는데 이거는 훔쳤으니까 당연히 진짜겠지. 하지만 우리가 훔쳤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싸게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진짜 명품 백을 완전 싼 가격에 사가는 거야. 이 컨셉인 거야. 근데 살짝 좀 혹하잖아. 진품인데 니들이 훔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 얼굴도 가리고 훔쳐왔기 때문에 니들은 정가를 못 받으니까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약간 싼 가격에 정품백을 매는 거야. 1,0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약간 흔들리는 사람 무조건 있다니까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컨셉이고 이 가방들 다 짭퉁이야. 이렇게 막 가까이 찍으면서 야, 이거 루이비통 백 있잖아. 이거는 그 컨셉도 있었어. 봐봐. 루이비통 백.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가면 쓰고 얼굴 노출 안 하고 누가 봐도 여기 창고잖아. 여기 뒤에 보여요? 여기 뒤에 막 박스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외 무역 무슨 뭐 전용 뭐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 이 컨셉은 뭐냐? 이런 식이야. 야, 니들 무슨 명품 뭐 에르메스면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이면 루이비통, 뭐 샤넬이면 샤넬, 명품 이 백, 이 공장 중국에 있는 거 알지? 얘네들이 요번에 이거 신상을 내는데 요번에 1,000개를 주문을 제작했어. 근데 이 공장에서는 뭔가 불량품도 나오고 통과 안 된 제품도 나와가지고 이게 총 한 1,100개가 됐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품질 테스트가 통과된 거 1,000개는 이제 얘네들은 본사로 들어가는 거고 유럽으로 가는 거고 이 100개는 이제 불량품이거든? 이거는 패스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회사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폐기 처리하기 전에 내가 이걸 가져온 거야. 니들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똑같아. 명품백.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진품이야. 진품인데 걔네들은 진짜로 품질 통과가 된 거고 얘는 요거 봤지? 요거 실밥 요거 살짝 튀어나온 거 요거 때문에 품질 통과가 안 됐어. 근데 봐봐 니들 요거 그냥 가위로 이거 싹둑 자르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진짜야. 이거 진품인데 그냥 품질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됐을 뿐이지 진품을 사는 거야. 이거 내가 가격 얼마에 줄게. 혹해 안 혹해? 잠깐만, 저거 에르메스 백 좋아? 저거 3,000만 원인데 얘 300에 판대. 근데 이거 가져와 보면 똑같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명품 그 회사가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잖아. 3,000짜리를 300에? 바로 이제 주문 들어가는 거지 바로. 그 컨셉. 근데 알고 보면 뭐다? 다 짭퉁이에요. 뭐 무슨 공장에 들어간 거 그런 거 나발도 아니고. 야, 그럼 명품 회사가 그렇게 허술하게 이거 물건들을 관리를 하겠어? 외부 사람이 그걸 빼갈 수 있게끔 그 관리를 하겠어? 절대 아니지. 근데 스토리는 그럴싸해. 그 컨셉도 지금 막 컨테이너 창고에서 막 자, 이런 거 누가 봐도 이거 루이비통이잖아. 이거 다 밀수품이야. 지금 이거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세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가대로 살려면 엄청 비싼데 이거 지금 유럽 아울렛 이런 데 가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이거 밀수해서 들어온 거야. 세금이 안 붙어가지고 이거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절대 아니지. 다 짭퉁이야. 중국 짝퉁 시장 건재합니다. 여전히 건재해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또 어떤 컨셉일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 자, 나도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면서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 이건 무슨 컨셉인지. 무슨 컨셉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 귤밭이잖아. 과일밭이야. 이게 뭐 귤 품종이 뭔지 모르겠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과일밭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지금 이거 따서 바로 보내줘. 야, 이 과일 농장에서, 야, 이거 봤지? 이거 신선한 거 봤지? 이거 지금 얼마나 좋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고, 이거 지금 농장에서 바로 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 마진 다 없애지고 싸. 그러니까 니들 사. 약간 이 컨셉이야. 직송. 그렇지. 근데 이거 문제 없어 보이잖아. 문제 없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 갑자기 얘네들이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밭의 주인이 나오더니, 야, 니들 여기서 방송하면 안 돼. 왜 자꾸 남의 밭에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그 과일은 여기서 난 게 아니야. 여기서 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난 싼 과일들을 확보를 했겠지. 근데 컨셉이 농장에서 바로 쏴주는. 그래가지고 그냥 근처에 있는 아무 농장이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키고, 야, 이 농장에서 바로 쏴주니까 빨리 주문해. 미친놈들이야 진짜. 상상이 나가요? 이렇게 막 심지어 한두 팀도 아니야. 막 떼거지로 들어가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밭주인이 와가지고, 니들 여기서 왜 방송하냐고. 나가라고. 내 귤 팔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방송을 왜 하냐고. 여기 보시면 진짜 막 무슨 진짜 여기 귤밭이 지들 스튜디오야. 야, 니들 여기서 가짜로 방송하면 안 돼. 니들 호난에서 온 귤 팔고 있잖아. 여기는 광저우야, 광저우. 호남 귤을 왜 여기서 팔아? 완전 다른 지역인데 광저우에서 왜 호남 귤을 팔고 있어? 여기 광저우야, 여기. 야, 니들 광저우 귤 떼다 팔면서 왜 호난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 컨셉이 있어요. 이거 진짜. 有的直播间啊，则是抓住人们喜欢看热闹的心理，专门扮演母女决裂的戏码，为了争夺家产，最后决定贱卖货币。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我女儿才3岁没了，他们家这么说我是不是？今天大健康金嗓子喊偏，我一把健亏啊！所有的妈妈，我把健康送给你们。我女儿就是没有健康走的，我今天把健康送给你们，一人一大哥，我就不干呀了。全天下可怜天下父母心。今天我把我们家1900八的一盒的干给我送了，1층 더干掉，1分钱都不要。 除了演戏呢，有的 무슨 컨셉이냐? 방금 이게 파는 제품이 약간 이게 목에 좋은 목캔디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목캔디인데 컨셉이 뭐냐? 지금 방금 이 여자애는, 와, 이거 얘기하기도 민망해. 와, 얘네들은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戏码，为了争夺家产，最后决定贱卖货币。 이 여자애는 목에 좋은 이 캔디를 만드는 이 회사의 차녀야. 두 번째 딸.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애는 장녀야. 첫 번째 딸.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재산 싸움이 일어났어. 재산 싸움이 일어난 와중에 이 차너의 딸이 죽었어. 여러분 다 컨셉이에요. 얘가 딸이 있었는데 얘가 딸이 죽었어. 근데 갑자기 그 장녀가 오더니, 야, 니 딸 죽은 것도 싸!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재산을 포기할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딸은 건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집안에서 지금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내가 돈 안 받고 준다, 그냥. 거의 이거는 내가 안 남기고 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여기는 이제 재산 싸움, 재벌가의 재산 싸움, 그리고 불행한 자기 딸이 죽음, 그리고 친자매의 뭐 결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야. 我女儿才3岁没了，他们家这么说我是不是？今天大健康金嗓子喊偏，我一把健亏啊！ 여러분, 제 딸이 3살 때 죽었거든요? 근데 저 쌍년이 나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해? 여러분들, 나 오늘 돈 안 받겠습니다. 이런 식. 말도 안 되는 컨셉이야. 뭐, 씨. 所有的妈妈，我把健康送给你们。 딸을 잃은 엄마로서 내가 건강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我女儿就是没有健康走的，我今天把健 우리 딸은 건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康送给你们，一人一大哥，我就不干呀了。全天下可怜天下父母心。今天我把我们家1900八的一盒的干给我送了，1층 더干掉，1分钱都不要。 除了演戏呢， 저게 먹히냐고요? 먹히니까 하는 거지.